2021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으로 활약을 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평구 갑 이성만 국회의원 오늘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온실가스 감축률이나 고유가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등등 다양한 현안들도 좀 살펴보고요. 또 개선에 대해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이성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한 각종 재난이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산업부 산하기관 15곳이 온실가스 목표 감축률을 채우지 못했다고요? 예. 그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이제 온실가스 그 배출에 대해서 일정 부분 감축하도록 저희가 이제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20년 감축 목표는 그 기준 연도가 2007년도부터 9년 동안 발생됐던 평균 양을 30% 이상 2020년도에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산중위에 있는 소속 기관이 55개 기관인데 예. 이제 큰 파트가 이제 그 산자부 파트입니다. 그 산업부 파트에서는 그 한 전체 기관 평균을 따져보니까 한 네. 31.4%. 그러니까 평균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달성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또 중요한 부분 하나가 중기부인데 중기부 산하기관 같은 경우에는 31.7%, 네. 또 특허청 산하기관인 경우에는 50%.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당초 30%를 목표를 달성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축 목표율인 30%를 좀 미달하는 기관들이 네. 이제 우리 산자부에는 9곳, 중기부는 4곳, 뭐 특허청 2곳, 뭐 하나 예를 들자면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뭐 네. 가스안전공사 이런 데서 달성을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보면 달성을 했는데 네. 일부 기관이 좀 30%에 미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평균으로 봤을 때는 달성, 하지만 그럼요. 15곳이 약간 뒤처지고 있는 상황.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료해서 이제 예, 예. 뒤처지지 않도록 이제 좀 만들어야죠. 네. 지금 유가가 계속 오르고요. 네. 뭐 원자재 가격도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중소기업들한테 타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요.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네. 결국은 미리 계약은 해놓고 그렇죠.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그거를 구입해서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결국 물건을 만드는 비용 단가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수익률 저하뿐만이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손해보고 팔 수밖에 없는 네네. 그러니까 미리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판매 계약을. 그래서 원유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80불 정도 좀 최근에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만 80불 정도 수준인데 네. 그 과거에는 한 60불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뭐 30-40% 좀 올랐고 그렇죠. 비철 금속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구리 같은 경우에는 톤당 6,049달러였던 것이 현재 네. 1,555달러라서 한 80%? 네네. 75%, 80% 올랐고요. 네. 철강이 특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철강 가격만 봐도 평균 톤당 한 64만 원 수준했던 것이 121만 원. 네. 그러니까 2배 정도 올랐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중소기업이 아까와 같이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을 했는데 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올해 1분기 때 작년 동기와 비교해 보니까 매출이 감소한 우리 중소기업이 49.6%. 그러니까 매출이 줄었다고 하는 데가 50%고 네네.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는 곳이 87.4%에 해당하니까 중소기업은 죽을 맛이죠. 네네. 반면에 우리나라 이제 철강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에서 거의 대부분을 생산하거든요. 네. 현대 제철이 있긴 합니다만 네. 포스코가 가지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영업이익이 2020년 상반기에는 4,581억 원이었어요. 포스코가. 네. 근데 올 상반기에는 2조 6,810억 원. 또 3분기에는 사상 최대인 3조 1,100억 원을 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포스코가 네.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이익을 올렸다고 볼 수도 있지만 네. 저희들이 볼 때는 결국은 철근값을 올려서 그 올린 만큼 그 이상의
수익을 벌어들인 거 아니냐. 좀 이런 음. 비판을 포스코에게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군요. 중소기업들은 지금 굉장히 원가 상승 굉장히 때문에 힘들고요. 힘든데 그래요. 네네. 자, 그래서 이 원자재 구입 단계에서도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내셨더라고요. 제 가장 큰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자재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 대기업이에요. 네. 아까 했던 철강 같으면 음. 포스코, 네네. 또 구리 같으면 풍산, 음. 또 뭐 원유, 가스 뭐 이게 또 비철,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다 대기업들이 거의 독점 과점 형태로 생산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요자인 이 원자재를 사는 중소기업이나 일반 기업은 이 독과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물건 안 주면 어떻게 물건 만들겠어요. 어. 그러니까 아무래도 종속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지금 이 원자재를 가지고 있는 생산하고 있는 이 독과점 기업에 대해서 중소기업이 대항할 수 있는 제도가 돼 있지는 않습니다. 음. 반면에 네. 중소기업이 이제 물건을 만들어서 또 대기업에 납품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그렇죠. 자동차 같으면 뭐 부품 만들어서 네네. 현대자동차에 납품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납품할 때는 납품 대금 조정 협의 제도나 아. 소위탁 분쟁 조정 협의회 같은 제도가 있어서 네. 납품 가격을 제대로 받는 그런 방식은 돼 있어요. 음. 그런데 원자재 구매 단계에서는 이런 조정 협의 제도가 없어서 아. 이게 다른 건 모르지만 네네. 독과점의 그 성향이 강한 것들, 네. 예를 들면 가격을 올리거나 했을 경우에 그거를 우리 중소기업이나 다른 기업들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음. 이런 경우에는 국가가 나서서 조정제도를 만들어야 네네. 된다라고 요구를 했고요. 네. 또 우리 산자부 장관이나 중기부 장관도 그 충분히 동의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상생협력법이라든지 이런 걸 좀 손을 봐서 최소한 원자재를 구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네. 조금 조정할 음. 수 있는 제도를 네. 앞으로 강구할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의원님, 저희 네. 교통방송이기 때문에 중간에 잠시 교통정보 전해드리는 것 잘 아시죠? 예, 예, 그러셔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여러분 45분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먼저 10정 사거리 연결하죠. 임종철 통신원. 네, 먼저 백범로 가좌동에서 오는 차량들 10정 사거리 약 300m 못 간 지점부터 정체를 만나고 있는데요. 10정 사거리 지났다 하더라도 벽돌막 사거리까지 평균 속도 5km 미만으로 거의 걸어가는 수준이고요. 이 정체는 간석고가지나 간석시장까지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백범로의 우회도로라고 할 수 있는 여름물로는 인천 축산물시장에서 여름물 사거리 신호 두세 번 정도고요. 동안 북부역에서 벽돌막 사거리 구간 짧은 정체니까 백범로보다는 여름물로 이용하시면 이동시간 좀 줄이실 수 있겠습니다. 경원도로 쪽으로 10정 사거리 석바위 가는 길은 육공단 입구 교차로 지나면서 정체를 만나고 있고요. 그리 어렵지 않게 서강고가 올라서지만 석바위 사거리도 승기 사거리도 밀려가고 있습니다. 반대 방향 승기 사거리 석바위 사거리 신호 두 번 정도고요. 이후로 10정 사거리까지 원활하지만 이어지는 여름물 사거리 신호 두 번 정도고요. 신촌 사거리 쪽으로 또 정체가 심합니다. 10정 사거리 부근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출공단 오거리 상황은 어떻습니까? 장동훈 통신원. 네, 평촌로 청수 사거리에서 수출공단 오거리 진행신호 한 번이 부족하고 계속해서 갈산역 사거리 녹색신호 두 번이 지나고 있으며 반대 방향은 갈산역 사거리에서 수출공단 오거리 신호등에 따라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남로는 수출공단 오거리에서 상곡 사거리를 가까이 하면서 속도 떨어지고 반대 방향은 상곡 사거리에서 수출공단 오거리 별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부평대로는 부평 나들목에서 갈산역 사거리 쪽으로 지체 또는 서행, 계속해서 부평구청 사거리 쪽으로 차간 거리를 자주 좁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출공단 오거리 주변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인교통방송에 달리는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앞서서는 이 폭등한 원자재 가격으로 고통받는 중소기업을 보호하자는 그런 제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소상공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네네. 아주 힘들어하시는데 불공정 거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러니까 2017년도에 약 288건이 네. 이게 접수가 됐어요. 우리 소상공인 진흥공단이라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서 이제 이 문제를 처리하는데 한 3년 전에는 288건이었던 것이 네. 우리 2020년도에는 1,505건으로 오후. 한 5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새로 어떤 불만 사항이 생긴 것도 있지만 네. 과거에는 이런 얘기를 잘 하고 있질 않다가 아. 코로나 등을 통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흥공단에다가 이런 신고를 한 그런 경우도 많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네. 보통 어떤 유형들이 많았나요? 그래서 유형을 보니까 네. 그 상가 임대차 관련된 건수가 1,030건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음. 70%에 해당돼요. 네네. 그게 가장 압도적이고 네. 또 하도급과 관련해서 네. 뭐 이게 뭐 대기업이나 관련해서 하도급을 좀 억울하게 받았다 이런 것이 한 117건, 한 7.7%요. 네. 그다음에 우리 저 프랜차이즈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가맹 사업과 관련해서는 한 97건, 6.4% 이렇게 뒤를 잇고 있는데 네네. 가장 큰 게 이 부동산 임대차 관련이에요. 음. 그래서 우리가 비율을 따져보니까 2017년도에 한 60건이었어요. 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1,030건으로 늘어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17배 정도 폭증을 한 음. 겁니다. 그래서 네. 대부분의 우리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음. 가장 큰 게 부동산 임대차고 네. 이것 때문에 오는 갈등을 어떻게 조정해야 되느냐. 이것이 하나의 과제로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임대료 부담이 가장 큰 거였네요. 예. 부담도 굉장히 크고요. 예. 또 장사가 될 만하면 네. 임대 기간 끝났다고 아. 나가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한 곳에서 우리 음식점 같은 경우를 예를 오래오래 할 수 있으면 들어서 좋은데. 사업을 하게 되면 네.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수익이 남아야 되는데 네네. 수익이 자꾸 오를 것 같으면 집주인이 나가라. 네. 뭐 이렇게 돼 갖고 결국은 그동안 해왔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사례라든지 또는 장사가 잘 돼서 수익이 좀 오를 것 같으면 네. 임대료 더 내라. 그러니까요. 뭐 이런 방식을 택함으로 해서 네. 참 어떻게 보면 집 없는 서름도 있지만 이 상가 없는 서름도 굉장히 좀 크게 좀 많은 편입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전국에서 이 피해 상담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잘 됩니까? 뭐 인력이나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전국에 이제 센터가 한 70개 정도 있는데 네.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전담 인력은 뭐 1명, 2명 정도 아이고.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대부분이 알바생들이 이제 와서 접수 받으면 전문가에 의뢰해서 판단받고 다시 돌려주다 보니까 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달래기 수준밖에 안 되는 아이고. 거죠. 이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들으면은 바로 해결책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좀 모색을 하고 네네. 또 필요하면 또 현장에 나가서 조사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러지 못하고 그냥 들어주는 수준에 좀 불과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런 점을 얘기해서 인원도 이번에 좀 대폭 늘리는 걸로 네. 일단 기재부하고 다 합의가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원 예산도 오히려 좀 줄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좀 이게 이제 인원이 늘어가니까 네네. 인원도 같이 예산도 같이 늘려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좀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끝으로 오랜 시간 갈등을 빚은 부평 지하도 상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최근에 전통시장 육성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요. 이게 예. 해법이 될지 기대가 되거든요.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지자체가 소유한 물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자체 재산을 관리할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적용을 했었습니다. 네. 이게 5년마다 경쟁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사가 잘 되면 경쟁하는 과정 속에서 임대료가 확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수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젠트리피케이션을 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그 2018년도에 18년 12월 달에 전통시장에 해당되는 곳은 네. 그 한 번 계약을 하면 10년 계약을 하고 5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되 네.
경쟁을 할 수도 있지만 수의계약도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네네. 전통시장에 해당되는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떻게 보면 상인들을 보호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장사하고 계시던 분들 그분들은 대상이 아니라고 자꾸 해석을 하게 된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해석을 받으면 음. 5년 단위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조례의 내용에 따라서. 네. 그런데 그분들은 대상이 아니라고 하니까 네. 이게 논란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법을 바꿔서 예. 2018년도 12월 당시에 임차하시던 분들도 네. 이 전통시장법을 적용해라 어. 라는 것을 명확히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논란을 없애서 네네. 지금 부평 우리 지하상가나 다른 지하상가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2018년도 12월 당시에 임차인이었던 분들이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앞으로 네. 우리 전통시장법에 적용을 받아서 네네. 그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네. 5년 단위로 네. 이게 수의계약이나 이를 통해서 연장할 수 있는 네네. 좀 기회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전통시장이면서 지하도 상가도 거기 다 포함이군요. 그렇죠. 지하도 상가가 전통시장을 포함시켜버린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럼 오래오래 안정적으로 거기서 사업 장사하실 수 있게 된 거죠? 아 그렇게 만들어야죠. 아니 우리 저 아이고. 민간인들한테도 그렇게 네. 주장하면서 정부가 5년 단위로 그 아유, 저기 속이 다 장사 시원합니다. 신분 바꾼다고 그걸 입찰을 붙이면 그게 네. 정부가 할 짓입니까?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의원님, 그나저나 이제 예.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요. 다음에 조금 예. 더 시간 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부평구 갑의 이성만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달리는 라디오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